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 지역 일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쓸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함안 군수에 당선된 조근재 당선자는 군민과 함께 살기 좋은 1등 함안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되지만 실제 처벌은 약식 기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운전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과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승강기대학교의 이현석 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일할 사람 찾기가 어려운 농촌에선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찾기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력난이 지속되자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한두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고 있는데요.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오스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익은 토마토를 따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라오스의 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지난달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석 달에서 5달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나와서 해 다 지고 새벽에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계절 근로자 덕분에 이제 원활하게. 농번기 인력 수급 문제는 농촌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코로나19로 인건비가 2배 가까이 뛰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없어요, 살아요. 아예 없어. 원래는 130 요래 줬는데 지금은 이제 200 한국 사람 월급보다 더 세요. 고민 끝에 나온 제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농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 숙련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 억제 효과가 있어서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창녕군과 거창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7명이 고용됐고 올 하반기 추가로 290명이 더 입국하는 등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MBC 경남은 6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안 군수에 당선된 조근재 군수의 공약과 포부를 정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해 4년간 함안 군정을 맡게 된 조근재 함안 군수. 국민과 함께 살기 좋은 1등 함안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핵심 정책으로 알아가야 할 역사 문화도시 조성과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메카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남부권의 대표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알아가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가야에서 군북, 법수간 국도와 국지도 확포장 공사를 완공시키고 칠원 창원 간 천주산 터널 개설을 통한 교통망 구축과 대구 창원 산업선 철도망을 조기 시행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최대 현안인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3대 추진 전략을 밝혔습니다. 출산, 교육,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전국 겨울 수박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함안 수박을 연중 생산할 수 있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센터도 건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25도 안팎을 보이며 아침과 낮 모두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7도, 진주 16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20mm,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 되겠고요.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적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6도, 밀양 16도, 양산 18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5도, 양산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5도, 산청은 1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4도, 합천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산은 그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임금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형 창업 시장으로 내몰린 결과입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NK 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자 변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수는 2년 동안 1.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은 오히려 3% 증가했고 특히 부산은 10.4%나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 직장인, 즉 임금 근로자 수치를 보면 전국적으로 31만 명, 1.5% 늘었는데 동남권은 그 수가 7만 명, 2.5%나 줄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자영업에 내몰린 겁니다.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손쉽게 내 마음만 먹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들거나 또 내몰리는 그런 환경에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탓이 큽니다. 우리 동남권의 고용 부진, 특히 이 주력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자영업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는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남권 60대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 3.2%포인트 높아지며 경제 권역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의 경제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비대면 기조 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통신 판매업 사업자 수가 65%, 커피 음료점이 40%나 증가한 데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탓으로 간이주점, 호프 전문점 등은 20% 정도 감소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워낙 운전자 폭행이 끊이질 않다 보니 지난 2015년부터 처벌 수위를 높인 건데요. 하지만 실제 처분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식 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인 운전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보세요? 네. 택시 기사인데 폭행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좀 택시 번호가 보여주세요. 폭행 당하고 있다니까요. 택시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3월 말 택시기사 조용두 씨는 만취한 승객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만취한 50대 남성 승객이 욕설과 발길질을 하자 함께 택시를 탔던 일행들이 이 남성을 데리고 내렸는데 이 남성이 다시 택시를 뒤쫓아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강제로 열고는 운전석에 들어와서 무차별 이제 난타를 하면서 목 졸리면서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수십 차례 제가 맞다가 이건 좀 큰일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러서 사람 살려 이래가 살려주세요. 마스크 안쪽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다쳤고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 결과 통지서를 받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기는커녕 합의조차 안 됐는데 가해자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 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이지 않으면 약식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정도 여부, 그리고 폭행을 할 때 어떤 행위 태형으로 폭행을 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고, 약식 기소를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만취 승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사들은 이런 우려를 안고 도로 위에서 생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겁니다. 저 포함해서 다른 기사들도 그 시간만 되면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혹시나 또 이런 사람이 해서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택시 격벽 설치를 공약했고, 대구시 의회도 이달 중 택시 보호 격벽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늘어나는 운전자 폭행을 막을 수 없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직격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에 위치한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승강기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최근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과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승강기대학교 이현석 총장 저희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최근 승강기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통한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하게 된 교육부 주관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입니다. 그동안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이번에 우리 대학이 전문대학 최초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분야를 가르치는 세계 유일의 특성화 대학으로 많은 신흥국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고, 이번에 우리 대학의 역량을 펼쳐보고자 공모에 지원해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왜 타지키스탄인지, 어떤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1991년에 분리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국가인데요. 분리 독립 후 내전을 겪으면서 주변국보다는 좀 늦게 출발한 신흥국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구소련 시절 설치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후 승강기 교체 문제라든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건물이 고층화되고 또 아파트 문화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신규 승강기 설치 문제, 이로 인해서 타지키스탄 정부는 승강기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요청해 왔고, 우리 대학은 여러 채널의 국제 교류를 진행하던 터라 흔쾌히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지키스탄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 최근 승강기 대학교와 또 업체의 대표단이 이제 그런 타지키스탄을 직접 방문했다고 하던데, 뭐 현지에서 얻은 성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현지 승강기 분야에서 양질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타지키스탄 교육부 장관과 합작대학 설립을 승인받았고, 또한 국립 타지키스탄 대학 총장과 대학 내에 직업교육센터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것을 합의해서 강의실과 사무실을 제공받았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네. 그창의 승강기 업체들과 타지키스탄 굴지의 건설사인 아비세나, 그리고 알루미늄 분야의 최대 국영기업인 탈코그룹과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 보수를 위한 합작 공장 설립에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설립할 직업교육센터와 합작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면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의 진정한 의미와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와 단계들이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또 기대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올 9월에 직업교육센터를 개소하고
더 나아가서 합작대학 설립을 위한 타지키스탄 정부와 긴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승강기 관련 제도와 산업 기반 안정을 위한 컨설팅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이 제안한 타지키스탄 스마트 승강기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경상남도 과제로 선정되어 코이카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면 중앙아시아에 한국형 승강기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가전, 조선 분야에서 세계 1등인데 이 승강기 분야도 세계 1등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승강기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승강기 교육이 세계적으로도 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경상남도의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 4호 개소식이 오늘 오후 2시 창원시 사파동 현지에서 펼쳐집니다. 2022년 사천시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면접 전형이 오늘 오전 8시 시청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산불 재난 유공단체 감사패 수여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밀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군수직 인수위원회 희망창녕 준비단 출범식이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 군정회의실과 인수위 사무실에서 펼쳐집니다. 제26회 경남 청소년 연극제 개막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하만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진주본사의 국토안전관리원이 경력직과 신입사원 85명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경력직 채용 분야는 연구, 행정, 건축 3개 분야, 신입은 행정, 토목, 건축, 공업 4개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 신입사원 76명은 4개월간 인턴 근무 뒤 전환 심사를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이 군 장병과 가족들을 위해 지역 관광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행단은 이달 한 달 동안 군 장병과 가족들이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 바다 케이블카 같은 사천의 대표 관광지를 이용하면 20에서 30%의 입장권 할인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합천 가야산 권역에서 머물던 반달가슴곰 KM53이 지난달 27일부터 북쪽으로 이동해 현재 가야산에서 57km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전남 구례군 반달가슴곰 학습장에서 태어난 KM53은 같은 해 10월 지리산에 방사된 뒤 수도산과 가야산 등으로 왕성한 이동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 일대에는 79마리, 덕유산 일대에는 4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 경남에서 4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168명을 비롯해 김해 63명, 양산 61명, 진주 36명, 거제 34명 등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40명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 471명보다 31명 감소한 것으로 경남은 12일 연속 1000명 아래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직 인수팀이 민선 8기 도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열었습니다. 경남도민 누구나 경상남도 누리집에 있는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바란다에 접속하면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데 도지사직 인수팀은 도정 슬로건을 비롯해 도지사 관사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등 각계각층의 도민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실무 검토를 거쳐 도정 과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9일부터 러시아 카잔에서 펼쳐질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올해 안에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화재청은 1세기에서 6세기에 조성된 경남과 경북, 전남 지역 가야 고분군 7곳을 지난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했고 이달 회의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등 전력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 대책 연구에 일생을 바친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장이 향년 63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전기연구원 제14대 원장으로 임명된 고 명성호 원장은 그동안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의 AI 협력을 통한 기업 제조 혁신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창업센터 증축 등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상생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 남해 연안에 발생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진해만으로 확대됐다며 양식 생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는 발생 초기지만 비교적 넓은 범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물덩어리 두께가 두꺼워지고 발생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